노년을 버티는 단 하나의 생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기준. 노년이 두렵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혹은 오랜 친구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오후에 그 생각이 불쑥 찾아옵니다. 이제 내리막인가? 말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그 감각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감각은 나이가 많이 든 뒤에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50 중반에도 오고 60을 간 넘겼을 때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40 후반에 이미 그 냄새를 맡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달려오던 길이 내리막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이 각자에게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그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지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 안에서 어떤 생각 하나가 우리를 버텨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지, 동시에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이 두려워지는 이유.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사실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아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나이가 되면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죽음 자체보다 죽음 앞에 오는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 직장이 있을 때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 필요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고 저녁에 잠드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외부에서 왔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모임은 줄어들고 연락처에서 이름들이 지워집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쁨에서 벗어난 가벼움. 그런데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가벼움이 허전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허전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허함이 됩니다. 이 공허함은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다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느껴지는 종류의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취미를 찾아도, 모임에 나가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거기 있는 감각.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겠구나 하는 감각. 내가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 그게 노년이 주는 가장 날카로운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와 함께 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과 다른 숨, 글씨가 작아 보이는 눈,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가고 있구나.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잃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사고의 위험. 우리는 대체로 잃어가는 것을 셉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흐려진다. 친구가 줄었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 하루가 짧아진 것 같다. 이런 목록은 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잃어가는 것에 눈을 맞추는 습관. 이 습관은 조용하고 서서히 작동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도, 맛있는 한 끼도,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도 잠깐의 위로일 뿐, 곧 다시 그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한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습관은 단순한 부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집착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려는, 혹은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몸부림입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그것과 싸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고, 되돌려보려 하고, 혹은 최소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싸울 수 없는 것과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 그 싸움에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지쳐갑니다. 노년의 피로가 반드시 몸의 피로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온 사람의 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의 지침.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삶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나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진 역할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놓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노년을 다르게 사는 출발점입니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생각, 그리고 지탱하는 생각. 노년을 무너뜨리는 생각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의 나와 비교하거나,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이 비교가 반복될 때 현재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늘 작아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비교하는 사람을 축소시킵니다. 그것이 비교의 본질입니다. 젊음과 노년을 비교하는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이 더 좋다는 기준으로 겨울을 평가하면 겨울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여름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겨울이고 그 안에 겨울만의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교의 부당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해온 것들이 결국 이게 다인가라는 회의감. 이것도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이것뿐인가? 더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과거의 재판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자신은 언제나 피고입니다.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습관이 될 때 그것은 과거에 사는 것이 됩니다.
이미 끝난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은 필요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허탈함이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무기력은 무관심으로, 무관심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단절이 완성될 때 사람은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노년을 지탱하는 생각은 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잃어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 있는 것. 사라진 역할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 작은 전환이 하루의 질감을 바꿉니다. 아직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읽을 수 있는 글이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그것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잃어가고 있는 것들과 동시에 여전히 여기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노년을 다르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덜 흔들립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단 하나의 핵심 사고. 그렇다면 노년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하나로 돌아옵니다. 나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생각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역할로 살아온 사람이 역할 없이도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 역할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역할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주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주소. 그런데 역할은 소비됩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소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노년이 그토록 공허한 겁니다. 역할이 비워졌는데 그 안에 존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역할 이전에 이미 존재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라면서 점점 잊어버립니다. 역할이 많아질수록 역할 없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역할이 없는 자신을 부끄럽거나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은퇴한 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것.
명암이 없어지고 나서 자기소개가 어색해지는 것. 이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노년의 내면 작업입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종종 이 감각에 도달합니다. 큰 병을 앓고 난 사람들도, 오랜 고독을 견뎌낸 사람들도, 그들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 감각은 삶을 오히려 선명하게 만듭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달한 역설입니다. 끝을 외면하며 사는 것과 끝을 알면서 사는 것. 이 두 삶의 질감은 다릅니다. 끝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에 더 집중합니다. 오늘의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내일로 미뤄도 된다는 착각을 덜 하게 됩니다.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역할들, 기대들, 비교들, 증명하고 싶었던 것들, 이것들이 하나씩 내려앉을 때 그 아래에 남아있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덜어낼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흐려지는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신. 그 생각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법. 이 생각을 일상에 녹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심이나 의지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나는 오늘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나를 묻는 것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감각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어떤 맛이 좋았나?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나? 어떤 대화가 따뜻했나? 어떤 순간에 마음이 잠깐 편안했나? 이 작은 질문이 쌓이면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산성으로 측정하던 하루가 감각으로 측정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훨씬 풍성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알아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알아챔 자체가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해줍니다. 비교를 알아챌 때 우리는 이미 비교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비교를 멈출 때 생기는 것은 공백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아무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이면 되는 자유. 세 번째는 역할 없이 만나는 관계를 하나쯤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함께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관계 말고 그냥 같이 있는 관계. 오래된 친구, 산책길에 마주치는 이웃, 말은 많지 않아도 익숙한 누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역할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것들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것이 당연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창밖의 빛, 계절이 바뀌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감사라는 말이 조금 진부하게 들린다면 이게 아직 있구나라는 확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음식을 아직 먹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아직 여기 있구나. 이 길을 아직 걸을 수 있구나. 이 확인들이 쌓일 때 오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의 하루와 없어진 것을 보는 사람의 하루는 같은 날이라도 다른 하루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하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고통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불안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것입니다. 역할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동행. 그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끝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길하거나 우울한 일이라고 여기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오늘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하늘이 더 선명해집니다. 끝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진지하게 사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유한함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을 정말로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온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에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여행, 새로운 도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증명의 시도가 된다면 오히려 지칩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 안에서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가 실은 소중했던 것. 그때 그 선택이 실은 나다웠던 것.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 더 깊은 탐색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가 모두 거창한 수련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눈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그 조금이 시간이 지나면 꽤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덜 묻습니다. 덜 설명하고 덜 증명하려 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대신 듣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것을 쇠퇴라고 부르는 시선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덜어내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덧붙여온 것들, 즉 역할, 기대, 증명, 비교, 인정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 아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자신의 모습.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시끄러워서 보이지 않던 것. 고요해진 뒤에야 들리는 목소리 같은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역할이 없어도 증명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생각보다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노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자신다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 지금까지 입어온 옷들을 하나씩 벗고 그 아래의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시간. 우리는 여전히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으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